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그 스크립트 티어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크립트 티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참고한 연구물은 그 피셔 선생님과 그 외에 이제 동료들이 2013년도에 Educational Psychologist라는 학회에 게재를 시킨 연구물이에요. 제목은 Toward a Script Theory of Guidance in 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입니다. 이 스크립트 티어리를 이 CSCL 관점으로 가지고 와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스크립트 티어리에 의해서 CSCL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 연구물을 들여다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이거를 보면 볼수록 이해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이 연구물을 볼 기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벌써 이 연구물을 접한 지가 한 3번째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물 하나만. 그러니까 전체를요. 하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해한 대로만, 이 연구물에서 제가 이해한 대로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연구물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교수를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학습을 이제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교수자로서 협력학습을 사용을 할 건데, 그때의 어떤 근거, 이 교수의 협력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베이스의 이론적인 어떤 뼈대, 그게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수 협력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인지적인 관점이라는 건데, 이 인지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전에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협력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이랬을 때 그 인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어리 이론을 사용하는데, 협력학습 상황에서 이걸 사용할 건데 왜 사용을 해야 하냐면 질문을 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인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시오 컬처럴 티어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이제 학습자들이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떤 옆에서 도와주는, 지원을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촉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교수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현재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기술과 지식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게 협력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그리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관점 하나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지식이 주변에 있는 그런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협업이 그 학습자의 인지 스키마에 변화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GPD 측면에서 인지 발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스크립트 티어리 가이던스는 필요하다라는 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이 스크립트 티어리에서 중요한
이제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라는 것이 나와요. 이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는 개인이 이제 어떤 이 CSC의 상황에서 참여를 했을 때 이 개인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수준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지식 구성 요소의 배치가 좀 이제 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이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 자체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동적으로 수정이 되고 구축이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널 콜라보레이트 스크립트는 결국은 목표는 협업해서 지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학습자들이 이런 어떤 협업을 통해서 협력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학습자들의 적절한 지식을 갖도록 CSCL에서 안내하는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엑스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는 뭐냐면은 이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에 영향을 받는데, 이제 학습자가 이제 이 협력하는 상황에 들어와서 뭔가 행동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CSCL에서의 구현이 이제 바깥으로 되게끔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텍스처란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픽한 모습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엑스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의 표현은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가 CSCL 그 프랙티스로 이렇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스크립트 티어리에는 그 4개의 구성 요소와 그 다음에 7개의 원리가 있는데, 근데 이 원리를 3개의 묶음으로 해서 이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인터널 스크립트와 그 시츄에이션 캐릭터, 이 상황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CSCL 그 어떤 그 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CSCL 안에서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와 시츄에이셔널 이 어떤 캐릭터리스틱이라는 이 어떤 속성이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플레이야, 그다음에 씬과 롤과 이제 스크립트가 이제 굉장히 동적으로 안내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가 되게 학습자의 목표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널 스크립트는 플레이, 씬, 롤, 스크립트렛이라는 이 4개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학습자의 목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그 스크립트가 이 CSCL 환경에서 이제 구현이 됐을 때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되느냐. 근데 뭘 위해서냐면 그 지식 획득의 그 어떤 그들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가 이제 질문인데, 이거는 원리 3, 4, 5번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리 3번은 이제 학습자들이 초기에 친숙하지 않은 이제 CSCL을 딱 참여를 했을 때 참여를 하면 그들은 이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그 인터널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이렇게 해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플레이나 씬이나 이 롤 같은 좀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구성 요소를 이제 조직해 놓음으로써 이 발전과 그다음에 이제 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원리는 학습자들이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를 이 CSCL에서 성공적인 활동으로 이해나 이런 걸 끌지 못한 경험을 하면은 이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는 이제 수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수정이 되면서 이제 변화가 되고 이게 발전을 시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CSCL의 프랙티스에 이 트랜젝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요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뭐냐면 약간 서로 약간 이렇게 뭔가 계속 주고받는 어떤 그런 지식의 구축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은 CS를 참여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하면 한 가지를 또 보태게 되고, 또 내가 이 보탠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또 그거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약간 이런 어떤 보태서 이제 이야기를 좀 서로 거래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상태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티어리의 지식 구성 요소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플레이와 씬과 그다음에 스크립트렛과 이제 롤이 있어요. 이제 플레이는 이제 학습자들이 이 CSC의 상황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활동 자체를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씬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이 그 행동했던 그 플레이가 그 플레이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지식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이 화면을 이야기를 하고요. 스크립트렛은 이게 이제 활동량이 찬반이 할 때 구성이 될 때 이거를 좀 이렇게 순서대로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스크립트렛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롤은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뭐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좀 약간 이렇게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별한 참여자에 의해서 기여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그 엑스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가 이 CSC의 프랙티스와 그 인디비주얼 날리지 그 획득에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라는 그런 부분은 원리 6번과 7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6번은 뭐냐면 지금 이 엑스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는 인터널 스크립트 컴포넌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높은 수준에 의해서 조직화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적용을 이제 줄이거나, 그러니까 뭔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절을 통해서 학습자들을 이제 몰입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리고 또 7번째 원리는 이 어떤 학습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터널 스크립트 컴포넌츠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위계적 수준의 어떤 지침을 준다면 그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획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에 의하면 이게 좀 위계적으로도 하면서 약간 이런 조절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제 constraint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affordance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조절을 이제 해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인터널 콜라보레이트 스크립트와 이제 그들의 역할이 이 지식 획득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 3번과 4번과 그 다음에 5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3번 이 프린시플에서는 그러니까 이 인터널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새롭게 구성하고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인터널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구성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이제 약간 씬이나 롤이나 스크립트렛이고 그리고 더 약간 그거를 이제 높은 수준의 구성 요소로 발전시킨다면 이제 플레이, 씬, 롤로 이제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씬, 장면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순서, 장면, 역할, 순서만 있었는데 거기에서 높은 수준은 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 어떤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씬이 있고 그 다음에 롤로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자들의 인터널 콜라보레이션 어떤 스크립트가 그 CSC의 활동에서 성공적인 활동이나 이해를 못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면 이 어떤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수정이 되면서 이제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수정되는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이 CSC의 프랙티스에서 이 트랜젝티브 이 어플리케이션을 요구하는 것이 이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학습이 환경의 피드백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근거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이해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 실패에 직면했을 때 학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패로 인한 재구성의 조건은 실패가 특히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도달하는 걸 방해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랜젝티비티 프린시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트랜젝티브 이제 이 프린시플은 이제 더 이제 나은 지식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습득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이 원칙은요. 그러니까 개인이 특정 지식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수록 이 지식은 더 잘 이제 습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젝티비티 프린시플은 이제 개인 더 많이 학습하고 더 많은 CSC의 프랙티스가 이제 트랜젝티비티를 더 필요로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호 참조의 필요성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젝티비 프린시플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뭐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크리틱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래리피케이션이라든지 패러프라이징 같은 이런 거 같은 것들이 개인의 어떤 생각을 계속 이제 발전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이 트랜젝티비티 이제 프린시플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엑스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의 효과는 뭘까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폴던스와 이제 컨스트레인츠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가 뭐냐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어폴던스라는 거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CSCL의 이 엑스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는 좀 약간 퍼실리테이션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이니비션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퍼실리테이션 하는 케이스는 이 어폴던스를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괄호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놓고 이렇게 깜빡이고 있으면 아 여기에 뭔가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가 이 어폴던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니비션 케이스의 어떤 컨스트레인츠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두 줄까지밖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뭐 논쟁을 써야 되는데 뭐 10자밖에 못 쓴다든지 아니면 두 줄 정도만 써서 딱 이렇게 그냥
학습자가 그 내용을 이렇게 딱 거기까지만 쓸 수 있도록 활동의 범주를 좀 이렇게 줄이는 그런 것들이 이런 엑스터널 콜라보레이션 스크립트에 대한 효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